지난 5월 인천 강화군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여성을 신고한 건 사진 한 장을 받은 딸.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온 60대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 경찰은 여성을 방치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두 번째 영장 신청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를 흘리는 아내를 두고 나가버린 남편의 구속영장은 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자, 저희가 이거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었어요. 네, 이게 지난 5월 9일 저녁 6시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5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집에 60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렀는데 그때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의붓딸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외출을 해버렸고 당시에 의붓딸은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저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랑 이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자, 이겁니다, 박 변호사님. 의붓 아버지가 그 자기 함께 사는 아내 딸들에게, 의붓 딸들에게, 야, 네 엄마 쓰러졌다. 사진 딱 보내놓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내를 남겨놓고 테니스를 치러 가요. 자, 그런데 이게 추석 연휴 전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저희가 그때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사망할 때 책임이 있거나 사망을 의혹했다면 뭐 살인죄 같은 게 되지만 두어놨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유기 내지 유기치사죄 같은 게 성립할 보시죠, 수가 저거.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이 여성의 몸에 여러 가지 멍자국이나 피멍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상으로 혼자 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 옆구리나 뭐 허벅지 안쪽에도 뭔가 훼연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남편의 폭행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7월 달에 버려놨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인과관계했다. 유기치사죄입니다. 유기치상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는 의학적 증거, 두부 손상 의학적 증거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이 반려됐고요. 2개월 정도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법의학 감정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유기죄로 영장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죠. 심사 후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 해서 남편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증거입니다. 자, 저 어머니의 따님들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짚어볼 텐데요. 따님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집안 곳곳에 피가 있었고 심지어 벽지에도 피가 그렇게 튀어 있었고 상들이 다 부서져 있었고 그렇게 혈흔이 낭자했는데 그럼 집안을 제대로 둘러본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둘러보긴 한 건지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범죄 현장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최초 목격자인 새아버지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초동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화경찰서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틀 뒤인 11일에 재차 신고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인지수사로 내사 착수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사진을 받자마자 현장에 달려간 딸을 이 집안을 둘러봤더니 온갖 혈흔에 막 이게 막 있었다는데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딸이 이제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폭행이 외상이라는 것이 그 직계에서 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폭행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자해한 거 아닌다면은 의붓 아버지가 폭행을 했거나 제3자가 침입해서 폭행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찰이 이런 내용을 좀 간과해서 미흡하게 조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112 신고했을 때 아마 그 딸분이 부탁을 했나 봐요. 그 현장 사진을 잘 찍어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자기 어머니가 구조되는 사진 3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동하게 되면 사실은 현장을 자주 찍거든요. 여기에 빠졌고 당시에 사건 직후에 엄마 집을 갔더니 혈흔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가구들도 파손되고 있었는데도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수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집안을 둘러봤을 때는 어수선했지만은 당시에 폭행 의심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봤던 혈흔, 집안의 혈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됐던 걸까요? 자, 의붓 아버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월 9일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6월 8일에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수사 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혈흔이 있었는데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혈흔이나 이런 게 다 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사진에는 혈흔이 있었고 뭐 피가 타고 흐른 자국까지도 있었는데 밥상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 피가 있었는데 딱 하나에서만 혈흔 반응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혈흔이 다 음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는 피가 없었다는 게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초반에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보존됐었어야 되는 증거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압수수색 수사 자체가 너무 이제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여름에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가해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청소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겠죠? 자, 소장님, 그러면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뭔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성이 핏자국이 있는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휴대폰을 봤을 때 거기에도 핏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혈흔이 묻어 있어서 이걸 랩으로 아주 곱게 싸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경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2주 후에 가서 전달을 했더니 이미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경찰이 전화 와서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 달 이후에나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런 중요한 어떤 이 증거물조차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자, 일단 주장입니다. 자, 이 기자. 전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 배우자가 쓰러졌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야, 니네 엄마 쓰러졌다. 착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놓고 테니스 치러 갑니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적이 있어요. 네, 일단 본인 입으로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전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또 딸의 주장에 의하면 의붓 아버지가 굉장히 좀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도 이 어머니가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당시 입안이 찢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딸이 막 화를 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라고 해서 그때는 일단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에도 이미 이 어머니가 밥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목이 졸려서 손톱 자국까지 났고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의붓 아버지는 너희 엄마가 자해를 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나고 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결정이 나온 날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계세요. 어머니가 뭐 일어나서 어떻게 돼서 내가 됐다 그러면 뭐 살인 미수도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거의 4살 가까운 혼수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입원 가능 시간 자체가 6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상급병원이라면.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같은 데 좀 문의해 보니까 중범죄가 입증이 된다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뭔가 치료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중범죄가 6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좀 가슴이 답답하실지 짐작도 안 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